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 교육 정책과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는 2025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요. 어, 교육과정 정책과, 지금은 학교 교육 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교육과정 정책과의 기본 계획도 살펴보면서 교육 1섹터인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원 방향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지역 교육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기 공유학교 기본 계획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 계획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제목을 좀 보면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1이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역량을 키우고 또 그 역량 안에는 인성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에서는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이 이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2025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 계획은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이 목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육 행정 파트에서는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행정 파트에서도 공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1섹터인 학교,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 그리고 교육 행정까지 모두 연계되어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경기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교육 3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 한 30쪽 정도 분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 3파트 혹은 4파트 정도로 좀 나눠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약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간이 없고 바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요약 부분만 잘 읽고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경기교육의 웬만한 것들은 이해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장학사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요약본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쁘신 분들은. 자,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교육 3섹터 2025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 계획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보면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플랫폼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터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은 여기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을 보면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 교육의 허브다. 목표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키워드가 또 나왔습니다.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공교육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사회문화적 자본의 격차로 인해서 학생들의 출발점이 달라지거나 혹은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별도로 다른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공교육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 그리고 경기 공유학교, 이렇게 교육 1, 2, 3섹터가 잘 연결이 되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교 그리고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제공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공교육 확대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공문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추진 체계는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제가 이걸 별도로 먼저 읽으면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콘텐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는 다양한 부서와 연계가 됩니다. 다양한 부서의 정책과 연계가 돼서 어떤 콘텐츠들을 제공할 것인가가 이 추진책의 첫 번째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뭐 여기 플랫폼에는 사실은 어, 경기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플랫폼도 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거버넌스, 즉 협의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다. 또 이외 디지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 안에 콘텐츠들이 이제 탑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교육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증 시스템, 또 검증한 이후에 이 시스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콘텐츠들을 계속 리뉴얼해 나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지원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체계를 좀 보겠습니다. 수업 학점, 학습 경험, 학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지원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업 학점. 내용을 보면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거다. 종류를 보면 경기 이음원학교 현재는 고교 학점제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이나 농사어촌에서 요구는 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수업을 경기 이음원학교를 토대로 해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디겠느냐? 구독자님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의문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학교는 뭘 지원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 시간.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시간을 설계해서 운영하는 학교라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아마 올해 시작하는 학교는 대부분 선도학교의 개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교육지원청단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자율시간 관련 고시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았고 그러한 과목들이 상당수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처음 시행하는 것에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학교의 운영 사례를 보고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따라서 경기 이음원학교에서 중학교 수준의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특정 시간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유시간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죠?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자유학기제도 가능할 것 같고 주제선택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유시간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밑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안전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필요한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이러한 교육 콘텐츠를 특정 기간 동안 몇 학점을 이수했을 때 학력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안전망과 관련해서. 또 위기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7주간의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2주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받으면 되지만, 뒤에 5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일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매일 학교에 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경기 온라인 학교를 이용해서 매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문화 학생. 경기 랭귀지 스쿨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융합교육과 정책추진기본계획 공부할 때 진입, 적응, 성장형 중에서 진입형 같은 경우에 경기 공유학교에서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운영하는 것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탑재한다면 아이가 방과 후 집에서 언제든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학습권 보장입니다. 학교마다 우리가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이 8과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해당 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학을 오거나 편입이 되었을 때 미이수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경기 온라인 학교를 이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고등학교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이제 학업 성취도 산출을 해냈는데 수행평가하고 합쳐서 40%가 되지 못할 경우에 이제 보충 지도를 토대로 해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하죠. 보통 우리가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하고 40% 이상 산출이 되었을 때 이수를 한 걸로 보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보충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고등학생들을 남겨가지고 보충학습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남겨서 하는 것도 학교 인성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고등학생들을 그렇다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걸로 해서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이러한 과목들, 모든 과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해당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해서 이 학생이 이걸 듣고 또 뭐 평가를 한다던가 해서 보충 지도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끔 경기 온라인 학교가 지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분리교육입니다. 생활교육과 담당인데 이건 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분리 지도를 할 때 이 분리를 해서 지도해야 되는 선생님이 해당 교과 선생님한테 수업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공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관련 단원과 관련된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고 컴퓨터를 켜서 그 단원을 듣도록 한다면 굉장히 수월하면서도 학습 손실이 없게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로 직업과 관련해서 특성화고의 부전공과 관련된 강의식 수업, 이런 것들을 경기 이음원학교, 경기 이음원학교가 아니라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또 직업 창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지금 한쪽짜리 요약서만 보더라도 절절하게 막 느껴집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가 이렇게까지 기능할 수 있구나. 경기교육 가족들은, 특히 학생들은 이제 정말 물리적인 제약 없이 원하는 배움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 계획서를 토대로 정말 잘 보여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학습 경험을 다채롭게 한다는 거죠.
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수업이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은 학습 경험을 다양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지만 이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방과 후 과정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정말 아이들 남기기 어렵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선생님들하고 쭉 읽어보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는 선정을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보정 지도를 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획서만 받는다고 해서 그게 실행이 되나요? 또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만 지켜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도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을 했을 때 학부모님께 안내를 하고 여기에 접속해서 관련된 것들을 들을 수 있게끔 안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외국어. 학생들 요즘 우리 융합교육과 정책추진기본계획 읽으면서 정말 참 연결이 잘 되네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어민과 학교 바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심리 상담이나 진로 상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토대로 한다면 자기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영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경기 공유학교 중에서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수업을 제공하는 것. 특히 이제 대학과 연계하는 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학 연계형 같은 경우는 잘 됐을 경우에 뭘로 연결이 되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학점 인정형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블렌디드,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게끔 이렇게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중에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점 인정형으로까지 윗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지역 맞춤형 교육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경기공유학교에서 이제 미래 융합형이라고 해서 파일럿 형태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블렌디드형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할 수 있게끔 이 플랫폼을 토대로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미래 융합형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융합교육정책과 기본문서 배울 때 같이 읽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 예술, 영재, 미디어, 건강 이러한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 학교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속기관의 교육 활동들도 온라인 콘텐츠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과 연구회에서는 교과와 비교과와 관련된 콘텐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그 교육 협의회에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경기 온라인 학교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경기도에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 특히 교육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사서 탑재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끔 경기교육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거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연구회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장학자료로 또 혹은 사례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활동으로 아예 콘텐츠화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다양한 자기주도 배움의 기회 확대에서는 방과 후
경기 공유학교, 직속기관, 교육 연구회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예를 들면 EBS 같은 경우죠. 이미 하고 있지만 또 방송통신 학교와 관련돼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는 부분까지도 하단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업 학점, 학습 경험, 학력에 이르기까지 지금 경기 온라인 학교가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체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AI 기반 플랫폼을 만드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경기 이음원 학교가 하나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이러닝 프로그램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하이러닝, 그리고 이외에도 뭐 하이 코칭도 사실은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 플랫폼을 관리하는 경우도 그렇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센터는. 그리고 추진협의체, 아까 얘기했지만 기반을 만들 때 부서별 칸막이 없이 부서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외에 경기도교육청 이외에도 뭐 도의회라던가 아니면 지역청이라든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또 역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 유관기관, 직속기관 모두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모두 포괄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이 기본계획 요약만 봤는데도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온라인 학교가 얼마나 우리 공교육을 확장하는데,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뒤에 이제 목차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목차하고 실제 기본계획 추진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2025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계획 요약서를 좀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된 걸 또 요약을 해보면 추진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넣는데 이 콘텐츠들은 이렇게 다양하다. 개인별 맞춤형 수업 제공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의 기회 확대하는 것도 있고, 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끊김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AI 기반 플랫폼, 통합관리 지원 체제, 그리고 추진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까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경기교육의 마지막 교육 3섹터 기본 계획을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 요약서를 읽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천천히 살펴보면서 경기교육이 어떻게 공교육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배우고 또 익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경기교육 온라인 학교 세부 추진 계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